대표님, 최근에 그 교사 관련해서 영상 올리셨더니 공감대도 많았지만 반대로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악플도 좀 달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은 교사 6, 7명 중에 한 명은 뭐 끼니를 걱정한다. 그렇게 돈 조금 버는 거면 노가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결국 그렇게 공교육을 하는 교사분들의 복지, 그분들의 그런 입지가 작아질 때 좋은 교사분들은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떠나는 거 자체가 그분들이 떠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분들 혹은 열정이 많은 분들이 떠난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쇠락하고 내려갈 겁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인데 더 낮은 수준의 공격을 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점점 쇠퇴할 거고 저는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 지금 교사 아니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교사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해도 제가 받는 혜택 1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전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결국 공교육이 바뀌어야지 아이들이 바뀌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국 발전되고 내가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거를 내부 있는 사람이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순간 교육부와 교육청,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 좋지 않은 시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냐? 퇴직자.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닐 거고 분명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육청 뭐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의 그런 괴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교사분만. 그 위에 분들은 이제 공문을 쓰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실무자인데 이 실무자들이 지금 너무 괴로운 현실인 거예요. 이 괴로운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막 공문화가 됐고 이런 걸 좀 바꿔주길 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냥 교사 시스템의 단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교사가 민원 자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회사한테 민원을 하면 보통 CS팀이 받잖아요. 근데 교사는 그런 게 없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원을 넣는다. 그럼 바로 교사한테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교사가 그 민원 자체를 다이렉트로 받으면요. 중간에 여과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민원은 교사가 해결해야 될 민원이 아닐 수 있어요. 학교 외부의 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민원은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이에요. 이런 민원 자체가요. 이번 서희초 사건의 원인이었고요. 이런 민원이 뭐가 문제예요 하는 분들이 바로 제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왕의 DNA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왜 문제냐?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뭐라고 조금만 큰 소리 내면 놀라니까 큰 소리 좀 자제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갑자기 만지면 깜짝 놀라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팔을 대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아니, 자고 있는 애 깨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밤에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오늘 어땠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내 팔 잡고 엄청 세게 잡고 막 흔들어 버렸어. 앞뒤 다 뺐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자체가 어머니가 들었을 땐 선생님 제가 아이 분명히 세게 잡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놀랐어요. 여기 손자국 난 거 보이시죠? 손자국 실제로 하나도 안 났어요. 손자국 난 거 보이시죠? 우리 아이가 놀라가지고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겨우 달렸어요. 우리 아빠가 학교 찾아간다는 거 제가 겨우 말렸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특히 뭐 여자 선생님이고 뭐 경력이 낮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내가 다음부터 아이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아이가 자도 방관합니다. 혹은 작게 말해요. 개똥아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냅둬요? 교육학에서는요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요 잠깐 그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세우거나 혹은 활동을 못하게 옆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 너가 지금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잠깐 뒤에서 서서 타임아웃, 이 활동이 밖에 나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타임아웃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자체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민원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나라를 또 꼭 우리나라랑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학교 내에 관할 경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면 바로 경찰관이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할 구마다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법적으로 혹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변호사님한테 정말 상담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사 시스템의 단점은요. 치료와 교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학교에 20, 30명 있으면요. 그 아이들을 다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발 꽝꽝거리고 욕하고 갑자기 친구들 막 잡아 뜯고 이런 아이들이 많진 않더라도 이 교육하는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냉정하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학부모가 마음을 열고 그 아이를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그냥 아이들이 치료받지 않고 들어옵니다. 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그런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아이가 졸려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음식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근데 그런 게 싫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싫으면 그 아이들만을 따로 케어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교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치료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아이가 일어나 소리칩니다. 누워서 울어요. 딴에 머리 잡아당겨요. 바닥에 침 뱉어요. 때로는 교사 얼굴 때려요. 저학년 애가. 그래도 이 아이는 약을 먹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프고 싶다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예계에서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이제 퇴사자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아이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나 뭐 집에서 보육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특수반이 있어요. 근데 이 특수라는 그러니까 그 치료와 교육의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확실히 특수반이에요. 말을 아예 못하거나. 근데 이 아이는 말은 잘해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난동이에요. 얘는 특수반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했을 때 PD님이 학부모 입장이에요. 이 우리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고 싶으세요라고 말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삼자의 시선 봤을 때 보내야죠. 그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진짜 경험하면 얘기 쉽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아이 쪽만 하면은 보통의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놀 수 있거든요. 그게 부모 눈에는 더 크게 보여요. 만약에 저도 우리 아이가 그런 측면이 있다 하면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뭐 약을 먹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교 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교사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반 ADHD 몇 명이다. 근데 그 중에 약 안 먹는 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그런 아이까지 다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요 반의 아이가 20명입니다. 그 한 명의 아이도 내 아이지만 나머지 19명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에요. 근데 한 명이 모든 물을 흐린다고 하면요 나머지 애들이 결국 피해보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저도 화나고 때로는 이제 사랑의 그런 터치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교사 시스템의 단점은요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뭔 말이에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에 내규가 있고 직장의 성과에 따른 어떤 보상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학교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있고 비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힘들 것 같아요? 비담임 선생님 힘들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자 그럼 담임 선생님 더 힘드니까 월급을 더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담임 선생님에 비해서 담임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를 더 주면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13만 원을 더 받아요. 근데 이게 무려 2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20년 동안 11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3만 원을 받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너희 할아버지 모여서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시험하면 다들 우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훈화하고 우리 막 서 있고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너희 부모님 모여했을 때 선생님이 시험하면 아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게 바로 이제 이 질문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돈을 많이 달라는 게 결코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원래 마케팅 채널인데 요즘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퇴사자인 사람이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퇴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분 있다면 저 메일로 제보를 주시면 저도 보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채널에서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부업과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